독촉장과 전화가 집안을 덮치고 강 회장은 소파에 주저앉아 손을 꽉 쥔다. 내가 들어오고 재수가 꺾였다. 흉조를 들였군. 그만하세요. 은주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부족한 걸 알면 뭘 해야 할지 알 테지. 공기 얼어붙고 가족의 시선이 동시에 은주에게 꽂힌다. 알겠습니다. 방 안 낡은 노트 펼쳐지며 JS 투자회사 로고와 정밀 분석표가 드러난다. 내일 10시 이사회 투자안 상정해 주세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들이 모여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외곽 재개발 지역 고즈넉한 한옥의 대문이 아침 햇살을 받으며 고요히 서 있습니다. 이곳은 강 회장의 집, 겉으로는 부유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언제나 긴장감이 맴돌고 있죠. 오늘도 예외는 아닙니다. 넓은 마당에는 정성스럽게 가꾼 소나무가 서 있고 그 그늘 아래 놓인 돌의자에는 아침 이슬이 맺혀 있어요. 아이고, 정말 정신없네요. 큰 며느리 김희숙이 한숨을 내쉬며 부엌에서 나옵니다. 손에는 결혼식 준비 목록이 빼곡히 적힌 수첩을 들고 있어요. 50대 중반의 그녀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히 드러나 있습니다. 둘째 결혼식이 코앞인데 아직도 준비할 게 이렇게 많다니. 하객 리스트도 다시 확인해야 하고 패백 준비며 답례품까지. 강 회장은 거실 상석에 앉아 아침 신문을 펼쳐보고 있습니다. 60여 년을 살아오며 쌓아온 권위가 그의 모든 몸짓에서 묻어나죠. 뿔테 안경 너머로 신문을 읽던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봅니다. 평생을 기업 경영으로 단련된 그의 눈빛에는 예리함이 서려 있어요. 회색 정장 차림의 그는 아침부터 단정한 모습입니다. 희수가. 강 회장의 목소리는 낮지만 집 안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집니다. 혼사라는 게 단순히 두 사람이 만나는 일이 아니야.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거고 그 가문의 품격이 드러나는 일이지. 특히 우리 같은 집안은 더욱 그래야 해. 희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아버님. 그래서 더욱 신경이 쓰이고요. 하객분들이 오시면 우리 집안을 어떻게 평가하실지. 강 회장이 신문을 천천히 접으며 무거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혼사는 체면이다. 집안값에 맞는 여자를 데려와야지. 그래야 우리 가문의 전통이 이어지는 법이야.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는 없어. 예, 아버님. 그런데 들리는 말로는 신부 쪽 사정이 좀. 희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시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며 말끝을 흐리죠. 10년 넘게 이 집 며느리로 살아오면서 터득한 생존의 지혜입니다. 언제 어떤 말이 지뢰를 밟을지 모르니까요. 뭔 소리냐? 강 회장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스며듭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져요. 신문을 완전히 내려놓고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그게 집안이 그리 넉넉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혼수도 변변치 않고 패백 준비도. 희숙이 목소리를 더욱 낮춰 말합니다. 마치 비밀을 털어놓듯이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동네 아주머니들 사이에서 그런 소문이. 강 회장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집니다. 평생을 체면과 위신으로 살아온 그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에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탁자에 3개 내려놓습니다. 그걸 지금 와서 말하느냐? 이미 청첩장도 다 나간 마당에. 하객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우리 회사 임직원들, 동업계 사람들까지 다 초대해 놓고. 이때 안방에서는 시누이들이 모여 앉아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그들의 대화가 강 회장의 귀에 선명히 들어와요. 정말 이해가 안 가. 우리 집안 같은데 왜 그런 여자를 데려오는 거야?
큰딸의 목소리입니다. 40대 초반의 그녀는 결혼 후에도 친정을 자주 드나들며 집안일에 관여하곤 해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격이 맞아야 하는 거 아니야?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 둘째 딸이 맞장구를 칩니다. 우리가 어떤 집안인데 아무나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러게 말이야.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하실까. 평생 쌓아온 집안 명예가 하루아침에. 셋째 딸의 목소리도 들려옵니다. 강 회장은 속으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자신이 평생을 걸어 쌓아 올린 집안의 명예가 흔들리는 기분이에요. 중견기업 회장으로서의 자존심, 가문이 어른으로서의 체면이 모두 걸린 문제죠. 그가 젊은 시절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위태로워지는 느낌입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의 그 어려웠던 시절, 이 집을 사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사회적 지위를 쌓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가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준호 그 녀석,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 강 회장이 중얼거립니다. 둘째 아들의 선택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자신이 그토록 강조해온 가문의 품격, 집안의 전통을 왜 이렇게 쉽게 무시하는 걸까요? 내가 그 아이를 잘못 키웠나? 희숙이 다시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그래도 이미 정해진 일이니까요. 결혼 후에 천천히 가르치면 되겠죠. 우리 집 규칙을 익히게 하고 예절도 차근차근 알려드리면 시간이 지나면서 강 회장이 콧방귀를 낍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이 묻어나요. 가르친다고 될 일인가? 타고나는 품격이라는 게 있는 법이다. 어려서부터 몸에 밴 교양, 그게 어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건가? 집안 배경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바뀌는 거였으면 세상에 문벌이라는 말이 있겠어? 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갑니다. 그의 걸음걸이에도 평소의 위험이 느껴져요. 창밖으로는 재개발을 기다리는 낡은 건물들이 보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이 동네도 이제는 변화의 바람을 맞고 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아직 그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통을 지키는 것, 그것이 그가 평생 살아온 방식이니까요. 우리 집안이 이 동네에서 얼마나 존경받는 집안인데. 강 회장이 혼잣말을 합니다. 3대째 이어온 전통 있는 가문이 이런 꼴이 되다니. 할아버지가 이 집을 지을 때부터 우리는 이 동네의 터줏대감이었어. 그런 집안의 위신이 집안 곳곳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 걱정스러운 한숨소리들이 한옥의 고요한 아침을 깨뜨립니다. 부엌에서는 여전히 결혼식 준비로 분주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고 안방에서는 시누이들의 걱정스러운 대화가 이어집니다. 이 모든 소리가 한데 어우러져 집안의 복잡한 감정을 대변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결혼식을 치러야 한다니. 강 회장이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그의 어깨가 무겁게 처져 있어요. 평생을 지켜온 자존심과 체면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이 그를 짓누릅니다. 동업계에서의 체면, 사회적 지위, 가문의 명예, 모든 것이 위태로워 보입니다. 겉으로는 웅장하고 품격 있어 보이는 이 집의 내부에는 불안과 우려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전통과 격식을 중시하는 강 회장에게 이번 혼사는 큰 시련이 될 것 같아요. 그 모든 복잡한 감정이 한옥의 고즈넉한 아침 공기 속에 무겁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결혼식 당일 서울 시내 유명 웨딩홀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강 회장 가족은 일찍부터 도착해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어요. 강 회장은 새벽부터 정장을 차려입고 웨딩홀 곳곳을 살펴보며 빈틈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오늘만큼은 완벽해야 해요. 그의 체면이 걸린 문제니까요. 정갈하게 빗어넘긴 머리,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의 그는 오늘 하루만큼은
모든 것이 완벽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웨딩홀 로비에는 화려한 꽃장식과 함께 강준호 정은주라고 적힌 웰컴 보드가 세워져 있어요. 강 회장은 그 글씨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입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마음에 걸렸던 그 이름, 정은주. 과연 어떤 여자일까 하는 궁금증과 불안감이 뒤섞여 있어요. 아버지, 신랑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큰아들이 다가와 인사합니다. 그 역시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있어요.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시계를 확인합니다. 하객들이 도착하기 시작할 시간이에요. 하객 맞이 준비는 어떻게 됐나? 접대 쪽은 빈틈없지? 강 회장이 세심하게 묻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회사 임직원분들도 곧 도착하실 예정이고 동업계 분들께서도 오신다고 하셨어요. 큰아들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묻어나요. 오늘 참석하는 하객들의 면면을 생각하면 긴장이 될 수밖에 없죠. 이때 웨딩홀 입구로 하객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강 회장의 동업계 인사들, 회사 임직원들, 동네 이웃들까지 모두 화려한 옷차림으로 나타나죠. 강 회장은 입구에서 정중히 인사를 나눕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에 위험 있는 미소가 떠올라 있어요. 오랜 사업 경험으로 단련된 그의 사교술이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습니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둘째 도련님 결혼이라니 정말 기쁘시겠어요. 동업계 인사가 다가와 악수를 청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며느리를 맡게 되어 다행입니다. 강 회장이 예의를 갖춰 대답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어요. 아직 신부를 직접 보지 못한 상황에서 하는 말이라 더욱 그렇습니다. 신부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아직 뵙지 못했는데. 또 다른 하객이 궁금해합니다. 곧 보시게 될 겁니다. 강 회장이 애매하게 대답합니다. 사실 그 자신도 정확히 어떤 여자인지 잘 모르거든요. 하객들이 점점 많아지고 웨딩홀은 화려한 옷차림의 사람들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여성들은 모두 고급스러운 한복이나 드레스를 입고 있고 남성들도 품격 있는 정장 차림이에요. 강 회장은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신부님이 도착하셨습니다. 웨딩 플래너가 다가와 알립니다. 강 회장의 심장이 순간 빨라집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거죠. 그는 웨딩홀 입구를 향해 시선을 돌립니다. 다른 하객들도 모두 신부를 보기 위해 입구 쪽으로 고개를 돌려요. 그런데 웨딩홀 입구로 들어오는 신부의 모습을 본 순간 강 회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집니다. 정은주가 입고 온 드레스는 분명 웨딩드레스이지만 어딘지 어색해 보여요. 값싼 원단으로 만들어진 듯한 드레스는 다른 하객들의 화려한 옷차림과 비교되어 더욱 초라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들고 있는 작은 가방도 낡고 손때가 묻어 있어요.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머, 신부님 드레스가 좀 단순하네요. 요즘 웨딩드레스 치고는 너무 소박한 것 같은데. 가방도 좀 낡아 보이고 혹시 빌린 건 아닐까요? 신발도 저런 신발을 신고 결혼식에 오다니. 강 회장은 이런 소리들이 칼날처럼 귀에 꽂히는 것 같아요. 그의 얼굴에 차가운 표정이 스쳐 지나갑니다.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지만 하객들 앞에서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야 해요. 특히 동업계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체면을 잃을 수는 없거든요. 은주는 그런 시선들을 의식하지 않는 듯 담담한 표정으로 걸어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수줍은 미소가 떠올라 있어요. 비록 옷차림은 화려하지 않지만 그녀만의 소박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리에서는 그런 소박함이 오히려 단점으로 보일 뿐이에요.
강 회장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어찌 이런 거짓골 여자를 우리 집안 며느리로 맞을 수 있단 말인가. 그의 마음속에는 실망과 분노, 그리고 수치심이 뒤섞여 있어요. 어서 오세요. 강 회장이 겨우 인사를 건네지만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들려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은주가 정중히 인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지만 진심이 담겨 있어요. 하지만 강 회장에게는 그런 진심조차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객들의 수군거림은 계속됩니다. 신부 쪽 하객들도 별로 없네요. 친척분들이 몇 분 안 오신 것 같은데. 혼수는 어떨까요? 요즘 세상에도 이런 일이. 강 회장님이 좀 당황스러우시겠어요. 이런 상황이라니. 희숙이 급히 다가와 강 회장에게 귓속말을 합니다. 아버님, 신부 쪽 친척들이 많이 오지 않으셨어요. 부모님과 몇 분 안 되시고 친구들도 별로 없으시고. 강 회장의 인상이 더욱 굳어집니다. 이런 상황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해요. 동업계 인사들, 회사 임직원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평생을 쌓아온 체면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입니다. 저기 강 회장님. 한 하객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넵니다. 신부님이 참 소박하시네요. 요즘 보기 드문. 그런데 혹시. 강 회장은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자리를 피합니다. 더 이상 이런 모욕을 참을 수 없어요. 화장실로 향하며 속으로 분노를 삭입니다. 은주는 그런 분위기를 모르지 않지만 여전히 담담한 표정을 유지합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일고 있지만 겉으로는 평온함을 잃지 않아요. 이런 상황도 예상했던 바이거든요. 준호야, 정말 괜찮겠니? 강 회장이 아들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묻습니다. 네, 아버지. 은주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겉모습만 보지 마세요. 준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강 회장은 아들의 대답을 듣고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 그들의 수군거림이 계속 그를 괴롭힙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고 은주가 버질로드를 걸어갑니다. 하객들은 예의상 박수를 치지만 그 박수 소리 사이로 여전히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강 회장은 상석에 앉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이렇게 시작된 결혼이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가득해요. 평생을 쌓아온 체면과 위신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은주는 이제 강 회장의 대저택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고 있어요. 아침 햇살이 한옥의 마당을 비추는 가운데 은주는 조용히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익숙하지 않지만 정성스러워요. 어머,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희숙이 부엌으로 들어와 차갑게 말합니다. 우리 집은 밥상 차리는 방식이 따로 있어요. 그렇게 대충 하면 안 되죠. 은주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합니다. 죄송합니다, 언니.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요. 언니라고 부르지 마세요. 형님이라고 해야죠. 우리 집 규칙을 모르세요? 희숙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움이 묻어나요. 그리고 이 집에 들어왔으면 옷차림부터 좀 바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허름한 옷을 입고 다니면 체면이 있나요? 은주는 자신이 입고 있는 소박한 옷을 내려다봅니다. 평소에 입던 검은색 니트와 면바지, 그녀에게는 가장 깔끔한 옷이지만 이 집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모양이에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은주가 조용히 대답합니다. 이때 신우이 중 큰딸이 거실로 들어옵니다. 어머, 새 며느리가 아직도 그런 옷을 입고 있네요.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체면이 뭐가 되는 거예요? 둘째 딸도 따라와서 한마디 거듭니다.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은주는 그들의 시선을 받으며 더욱 작아집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는 돈 때문에 이 집에 들어온 게 아니야. 언젠가 진실이 드러나겠지. 강 회장이 아침 산책을 마치고 들어옵니다. 은주를 보는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기만 해요. 새 며느리는 아침부터 뭘 하고 있나?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은주가 정중히 대답합니다. 강 회장이 별다른 말 없이 지나갑니다. 그의 무관심이 오히려 더 차가운 거절처럼 느껴져요. 점심시간이 되어 온 가족이 모여 앉습니다. 은주는 가장 구석자리에 앉아 있어요. 다른 가족들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지만 은주만 혼자 동떨어진 느낌입니다. 요즘 동네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려와요. 셋째 딸이 말을 꺼냅니다. 우리 집 새 며느리가 좀 특이하다고. 뭐가 특이하다는 거야? 강 회장이 인상을 찌푸립니다. 그냥 좀 소박하다고 하더라고요. 혼수도 별로 없었고 친정 식구들도 거의 오지 않았다고. 강 회장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다니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은주는 조용히 밥을 먹으며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담담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일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은 참고 견뎌야 할 때입니다. 은주야. 희숙이 갑자기 은주를 부릅니다. 오늘 오후에 시간 있으면 같이 시장 좀 다녀와요. 장 보는 방법도 배워야 하고 우리 집 식성도 알아야 하잖아요. 네, 형님. 은주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오후에 희숙과 함께 전통시장에 간 은주는 놀라운 모습을 보입니다. 희숙이 시장 상인들과 가격을 흥정하는 모습이 어딘지 어색해 보여요. 마치 익숙하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희숙이 채소를 가리키며 묻습니다. 아, 사모님. 오늘은 특별히 싸게 드릴게요. 상인이 반갑게 맞아줍니다. 은주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미소 짓습니다. 시장에서의 흥정은 그녀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일이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를 따라 시장을 다니며 자연스럽게 배운 기술이죠. 형님, 제가 해볼게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뭘 해본다고? 희숙이 의아해합니다. 은주는 상인에게 다가가 능숙하게 채소들을 살펴봅니다. 아저씨, 이 배추잎이 좀 시들었네요. 그리고 이 무는 좀 작고요. 조금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상인이 은주를 자세히 봅니다. 아, 아가씨가 장을 자주 보셨구나. 알겠어요. 조금 깎아드릴게요. 희숙은 그런 은주의 모습을 보며 당황합니다. 자신보다 훨씬 능숙하게 장을 보는 은주가 신기하기도 하고 약간은 부끄럽기도 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희숙이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은주야, 너 장 보는 거 어디서 배웠니?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도와드렸거든요. 은주가 소박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희숙은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어려운 집안 자녀들은 이런 실무에 능숙하지만 은주에게는 어딘지 다른 면이 있어요. 말투나 행동에서 풍기는 품위가 단순히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저녁 시간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강 회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말합니다. 요즘 회사 사정이 좀 어렵다. 경기가 안 좋아서 매출이 많이 떨어졌어. 가족들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집니다. 강 회장의 회사는 이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는 중요한 수입원이거든요. 많이 심각한가요, 아버지? 큰아들이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글쎄,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다. 강 회장이 한숨을 내쉽니다.
은주는 이 대화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복잡한 생각을 합니다. 그녀가 알고 있는 정보와 지금 들은 이야기 사이에는 뭔가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밤이 되어 은주는 자신의 방에서 혼자 시간을 보냅니다. 작은 방이지만 조용하고 평화로워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이 집에서의 생활이 생각보다 쉽지 않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어요. 언젠가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올 테니까요. 한 달이 더 지나고 강 회장의 회사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강 회장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서려 있어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서재에서 회사 서류들을 들여다보는 그의 모습에서 절박함이 느껴집니다. 책상 위에는 온갖 회계 장부와 은행 서류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고 그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뒤적이며 대안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여보, 아침도 안 드시고 뭘 그렇게 보고 계세요? 강 회장의 부인이 서재로 들어와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도 남편의 근심이 그대로 전염된 듯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요. 회사 자금 상황이 정말 심각해졌어. 강 회장이 안경을 벗으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이번 달 말까지 대출 상환을 해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 어디서 돈을 구해야 할지 막막해. 은행마다 다 알아봤는데 어디서도 추가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고 해. 강 회장의 부인도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른 방법은 정말 없나요? 개인적으로 빌릴 수 있는 분은 없고요. 이미 다 알아봤어. 요즘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을 잘 안 해주거든. 특히 우리 같은 상황에서는 더욱 그래. 경기도 나쁘고 담보로 내놓을 것도 별로 없고. 강 회장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깊게 묻어나요. 평생을 경영해온 회사가 이런 식으로 위기에 처하다니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때 큰아들이 서재로 들어옵니다. 아버지, 오늘 이사회 회의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임원들이 모두 기다리고 있는데. 가야지 어쩌겠어. 임직원들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일 수는 없잖아. 회장으로서 체면도 있고. 강 회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일어서며 정장 자켓을 집어듭니다. 회사 이사회실 강 회장은 여러 임원들 앞에 앉아 있습니다. 모두들 심각한 표정으로 회의에 임하고 있어요. 회의실 분위기는 무겁기만 하고 평소 활기차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임원들의 얼굴에도 걱정과 불안이 역력히 드러나 있어요. 회장님, 이번 분기 매출 보고서입니다. 전무가 서류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지난 분기 대비 30% 감소했습니다. 주요 거래처들의 주물량이 대폭 줄어들었고 신규 계약도 거의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의 얼굴이 더욱 굳어집니다. 30%라고? 이런 식으로 가면 회사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나? 직원들 급여는 어떻게 하고? 그게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상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대형 거래처 두 곳에서 계약 해지 통보가 어제 동시에 왔습니다. 전체 매출의 40%를 차지하는 곳들이에요. 뭐라고? 강 회장이 벌떡 일어섭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황이 뒤섞여 있어요. 왜 갑자기?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경쟁사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가격도 10% 더 저렴하고 납기일도 더 빠르게 해준다고 해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주먹을 꽉 쥐며 분노를 참습니다. 평생을 걸어 쌓아온 회사가 이런 식으로 무너져 가다니. 젊은 시절부터 피땀 흘려 일궈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럼 대안은 없나? 다른 방법은? 새로운 거래처라도 개발할 수 있고?
사실 한 가지 희망이 있기는 합니다. 전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요즘 투자업계에서 소문이 돌고 있는데 정체 모를 신흥 투자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정말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신흥 투자자? 강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모든 신경이 그쪽으로 집중됩니다. 네, 몇 개 회사를 인수해서 성공적으로 재건한 전력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그 투자자가 누군지는 아무도 몰라요. 매우 신중하게 행동하고 직접 나서지도 않고 대리인을 통해서만 일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강 회장이 이 이야기에 더욱 귀를 기울입니다. 그자가 우리 회사에 관심을 보일까? 어떻게 접촉할 수 있지? 그게 문제입니다. 알아보고 있지만 그쪽에서 먼저 연락을 취해온다고 하더라고요.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말이죠. 우리가 먼저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강 회장은 복잡한 심경입니다. 자존심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라도 시도해야 해요. 그자가 우리 회사를 쥐락펴락한다니 누군지 반드시 알아내야겠다. 이런 식으로 속수무책일 수는 없어.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강 회장의 표정은 더욱 어둡습니다. 거실에서 가족들이 저녁을 먹고 있는데 그는 식욕이 전혀 없어 보여요. 평소 든든한 어깨를 자랑하던 가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아버지, 오늘 회의는 어떠셨어요? 희숙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그녀도 남편을 통해 회사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별로 좋지 않았어.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해. 이런 식으로 가면 정말. 강 회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하다가 말을 멈춥니다. 가족들 앞에서 너무 절망적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거든요. 은주는 조용히 밥을 먹으며 이 대화를 듣고 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해 보이지만 마음속으로는 여러 생각이 복잡하게 교차하고 있어요. 강 회장의 회사 상황에 대해 그녀가 알고 있는 정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말 방법이 없나요? 큰아들이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글쎄, 투자자를 찾아봐야지. 다른 방법이 없어. 은행에서는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으니까. 강 회장이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이때 신우이 중 하나가 은주를 힐끗 보며 비꼬는 듯한 말투로 말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쓸데없는 지출부터 줄여야 하는 거 아니에요? 새 며느리 옷값이며 생활비며 그런 것들 말이에요. 강 회장의 시선이 순식간에 은주에게 향합니다. 그의 눈빛에는 짜증과 불만, 그리고 화풀이의 대상을 찾은 듯한 감정이 뒤섞여 있어요. 맞아. 이런 때일수록 절약해야지. 없는 살림에 괜한 지출만 늘었어. 은주는 그 시선을 받으며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강 회장의 회사 상황에 대해 그녀가 알고 있는 것들, 그리고 그녀만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말이죠. 며칠이 더 지나고 강 회장의 회사 상황은 절망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연일 독촉 전화가 걸려오고 임직원들 사이에서도 불안한 기색이 역력해요. 강 회장은 평소보다 더 일찍 집을 나서고 더 늦게 돌아오며 마지막 희망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더욱 파이고 평소 단정했던 모습도 많이 흐트러져 보여요. 여보,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인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묻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또 다른 독촉장이 들려 있어요. 은행에서 또 전화 왔어요. 이번 주 안에 상환하지 않으면 담보를 처분하겠다고 하네요. 법무팀에서 직접 연락이 왔어요. 강 회장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집니다. 담보라니
우리 집까지 잃을 수는 없어. 3대째 이어온 이 집을, 할아버지가 피땀 흘려 지으신 이 집을.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어요. 평생을 지켜온 모든 것이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뛰어놀던 마당, 가족의 역사가 담긴 이 공간을 잃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회사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사회 긴급회의가 또다시 소집되었고 임원들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요. 평소 활기차던 회의실 분위기는 온데간데였고 모두가 침울한 표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회장님,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전무가 절박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직원들 급여도 이번 달에 밀렸고 협력업체들도 대금 지급을 재촉하고 있어요. 일부 업체에서는 더 이상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거래처들도 심각하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상무가 덧붙입니다. 소문이 업계 전체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회사가 곧 문을 닫는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고 신규 주문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강 회장은 주먹을 꽉 쥐며 분노를 참습니다. 소문이라니, 누가 그런 헛소문을 퍼뜨리는 거야? 경쟁사들이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닐까? 그게 사실 근거 없는 소문만은 아닙니다. 전무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 상황이 매우 어려우니까 직원들도 동요하고 있고 그런 분위기가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강 회장이 고개를 떨굽니다. 내가 평생을 걸어 쌓아온 회사가 이런 식으로 무너지다니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비서가 급하게 들어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은행에서 긴급히 연락이 왔는데 내일 오전까지 답변을 주지 않으면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합니다. 담보 처분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하네요. 강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이제 정말 막다른 길에 몰린 것 같아요. 내일 오전까지라니. 하루도 안 되는 시간에 그 큰 돈을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몇십억을 말이야. 혹시 그 신흥 투자자 이야기는 어떻게 됐나요? 상무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묻습니다. 다른 경로로라도 접촉할 방법은 없을까요? 아직 연락이 없어. 그쪽에서 먼저 연락을 취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급한 상황인 줄 어떻게 알겠어? 강 회장이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정말 막막하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우리를 도와주겠어? 회의는 별다른 해결책 없이 끝이 납니다. 강 회장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해요. 평생 당당했던 그의 어깨가 이제는 많이 처져 보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강 회장은 완전히 지쳐 보입니다. 거실에 털썩 주저앉은 그의 모습에서 절망감이 그대로 느껴져요. 가족들은 그런 강 회장을 보며 말을 잇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소 가정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거든요. 아버지, 정말 방법이 없나요? 큰아들이 안타까운 목소리로 묻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있으면. 글쎄, 이제 정말 모르겠어. 강 회장이 고개를 떨구며 대답합니다. 평생을 걸어 쌓아온 모든 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구나.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 희숙이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아버님, 혹시 다른 친척분들께 도움을 요청해 볼까요? 아니면 오래된 지인분들께라도. 이미 다 알아봤어.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이런 큰 돈을 빌려주겠어? 다들 자기 사정도 어려운데. 강 회장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나요. 이때 강 회장이 갑자기 은주를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보냅니다. 마치 모든 잘못의 원인을 그녀에게서 찾으려는 듯한 눈빛이에요. 쌓였던 스트레스와 분노가 엉뚱한 곳으로 향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재수가 없구나. 괜히 흉조를 데려와서 집안 꼴이 이게 뭐냐.
은주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억울하지만 반박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강 회장의 분노가 엉뚱한 곳으로 향하고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일 뿐이에요. 아버님, 그런 말씀은. 준호가 아내를 감싸려 하지만 강 회장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아요. 조용히 해. 이 모든 게 언제부터 잘못되기 시작했는지 생각해봐. 내가 그 여자를 데려온 다음부터야. 강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그 전까지는 회사도 잘 돌아갔고 집안도 평온했어. 희숙도 거들어 말합니다. 맞아요, 아버님. 처음부터 뭔가 불길했어요. 결혼식 때부터 하객들이 수군거리고 신부 쪽 가족도 제대로 오지 않았잖아요. 시누이들도 하나둘 꺼들기 시작합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가 처음부터 반대했잖아요. 뭔가 이상하다고 했는데, 집안격이 안 맞는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준호가 고집을 부렸어요. 은주는 이런 상황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울분을 참고 있습니다. 억울하지만 지금 당장 반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생각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제 더는 참을 수 없겠군요. 강 회장은 계속해서 분노를 토해냅니다. 좋은 집안 좋은 여자를 데려왔으면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 때문에 우리 집안 운이 다 기울어졌어. 복도 없는 여자를 며느리로 맞아서. 은주가 조용히 일어서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제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요. 부족하다는 걸 알면 뭘 해야 하는지도 알겠지? 강 회장이 차갑게 말합니다. 이 집에서 나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거야. 은주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신의 방으로 향합니다. 뒤에서는 여전히 가족들의 비난하는 목소리가 들려와요. 하지만 은주는 더 이상 그 소리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제 마음의 결정을 내렸거든요. 방에 혼자 남은 은주는 서랍에서 낡은 노트를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수첩이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어요. 여러 회사들의 정보와 함께 중요한 서류들이 정교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투자 관련 문서들, 그리고 강 회장의 회사에 대한 상세한 분석 자료까지 모든 것이 한치의 오차 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은주가 그 서류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그녀의 진짜 정체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해요. 사실 그녀는 단순한 가난한 집안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IMF 때 부모님이 사업에 실패하여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 후 혼자 힘으로 일어선 놀라운 여성이었어요. 내가 이 집에 들어온 건 복수도 권력도 아니다. 은주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일고 있어요. 이 사람들도 결국 가족이 될 수 있길 바랐을 뿐이야. 하지만 이제는 노트를 넘기며 은주는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사업이 망했을 때의 그 절망적인 순간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거리로 내몰렸던 기억들이 생생히 떠오르죠.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밤에는 경영학을 공부하며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몇 년 후 은주는 작은 투자 회사를 설립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작은 규모였지만 그녀의 뛰어난 분석력과 예리한 판단력으로 점차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들을 찾아내어 적절한 투자와 경영 개선으로 되살리는 일에 탁월한 능력을 보였어요. 은주는 노트의 한 페이지를 펼쳐봅니다. 그곳에는 강 회장의 회사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적혀 있어요. 재무 상태, 시장 전망, 개선 방안까지 모든 것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녀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이 회사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강 회장님의 회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야. 은주가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과연 옳은 걸까? 거실에서는 여전히 강 회장의 탄식 소리와 가족들의 걱정스러운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요. 그런 소리들이 은주의 방까지 들려와요. 은주는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합니다. 네, 저예요. 강 회장 회사 건으로 연락드렸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단호하고 확신에 차 있어요. 네, 내일 이사회를 소집해 주세요. 그리고 투자 제안서도 준비해 주시고요. 전화 너머에서는 놀라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장님, 정말 그 회사에 투자하시는 건가요? 상황이 매우 어렵다고 들었는데. 네, 확신합니다. 제가 직접 검토해 본 결과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적절한 자금 투입과 경영 개선만 있으면 얼마든지 회생시킬 수 있습니다. 은주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오전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은주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달빛이 한옥의 마당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예요. 더 이상 숨어 있을 이유도 참고 견딜 이유도 없습니다. 은주는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냅니다. 그것은 그녀가 운영하는 투자회사의 등기부등본이었어요. 회사명은 JS 투자회사, 대표자는 정은주. 자본금만 해도 수백억 원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의 회사입니다. 내일부터는 모든 것이 바뀔 거야. 은주가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더 이상 숨어서 지켜보기만 할 수는 없어. 그녀는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봅니다. 그곳에는 강 회장과 처음 만났던 날의 기록이 적혀 있어요. 사실 그 만남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은주는 이미 강 회장의 아들 준호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고 계획적으로 접근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 계획의 목적은 복수가 아니었어요. 은주의 아버지와 강 회장은 젊은 시절 함께 사업을 했던 동업자였습니다. IMF 때 둘 다 어려움을 겪었지만 강 회장은 어떻게든 버텨냈고 은주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잃었죠. 하지만 은주는 그것을 강 회장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분명 강 회장님을 도우셨을 거야. 은주가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진정한 동업자였으니까. 은주는 준호와의 만남도 처음에는 단순히 강 회장에게 접근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준호에 대한 진심 어린 감정이 생겼고 이 가족들에 대한 애정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오해와 편견으로 가득하지만 언젠가는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으리라 믿었어요. 하지만 오늘 강 회장의 말을 듣고 나서 은주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이제는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은주는 마지막으로 한 통의 문자를 보냅니다. 내일 오전 10시 강 회장 회사 이사회실에서 뵙겠습니다. JS 투자회사 대표 정은주.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은주는 깊은 숨을 내쉽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거예요. 그녀의 진짜 정체가 드러나고 강 회장과 가족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도 알게 되겠죠. 거실에서는 여전히 절망적인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렸어요. 내일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초라한 며느리가 아닌 강 회장의 회사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으로서 그들 앞에 나타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강 회장은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절망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새벽부터 일어나
회사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해요. 오늘이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합니다. 은행에서 정한 시한은 오전 중이고 아직까지 아무런 해결책도 찾지 못한 상황이에요. 회사 이사회실에는 이른 아침부터 임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모두들 침울한 표정으로 앉아 있고 평소의 활기찬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어요. 강 회장이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됩니다. 회장님, 은행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전무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합니다. 오전 11시까지 최종 답변을 달라고 하네요. 그때까지 답변이 없으면 즉시 법적 절차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강 회장은 의자에 주저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11시라니. 이제 2시간도 안 남았구나. 혹시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인맥을 통해서라도. 상무가 조심스럽게 제안하지만 강 회장은 고개를 젓습니다. 이미 다 알아봤어. 이런 큰 돈을 갑자기 빌려줄 사람은 없어. 우리가 너무 안일했나 봐. 강 회장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나요. 이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비서가 급하게 들어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뭔 일이야? 강 회장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묻습니다. JS 투자회사라는 투자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긴급 투자 제안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이사회에 참석하고 싶다고 하네요. 임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JS 투자회사? 들어본 적 없는데. 투자회사라고? 강 회장의 눈빛이 번뜩입니다. 혹시 그 신흥 투자자가 아닐까? 어떻게 우리 상황을 알고. 일단 들어보시죠.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전무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알겠어. 들어오라고 해. 강 회장이 결정을 내립니다. 잠시 후 회의실 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여성이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옵니다. 임원들은 모두 그녀를 처음 보는 얼굴이라고 생각하며 시선을 집중하죠. 하지만 강 회장만은 뭔가 낯익은 느낌에 눈을 깜빡입니다. 안녕하세요. 그 여성이 차분하고 당당한 목소리로 인사합니다. JS 투자회사 대표 정은주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입니다. 강 회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지고 임원들도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해요. 그들이 알고 있는 정은주는 강 회장의 초라한 며느리였는데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여성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보입니다. 저는 이번 위기를 해결할 투자자입니다. 은주가 침착하게 말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저는 강 회장님의 며느리이기도 합니다. 강 회장이 벌떡 일어섭니다. 내가 우리 회사를 움직이는 그 사람이었다니. 은주는 서류 가방에서 투자 제안서를 꺼내 회의 테이블에 놓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찾고 계시던 그 투자자입니다. 임원들이 서류를 받아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투자 제안서에는 강 회장 회사의 모든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필요한 투자 금액, 경영 개선 방안, 향후 발전 계획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전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은주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여러 중소기업들을 성공적으로 재건한 경험이 있습니다. 강 회장님의 회사도 충분히 회생 가능하다고 판단했어요. 강 회장은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입니다. 하지만 넌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은주가 차분히 설명합니다. 제 부모님은 IMF 때 사업에 실패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힘으로 일어나 지금의 회사를 만들었어요. 은주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합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와 강 회장님은 젊은 시절 함께 사업을 하셨던 동업자셨어요. 제가 이 집에 들어온 것도 그런 인연 때문이었습니다. 강 회장의 얼굴이 더욱 놀라움으로 일그러집니다. 설마 정 사장의 딸이란 말인가? 네, 맞습니다. 정우철 사장의 딸 정은주입니다. 은주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나요. 강 회장이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젊은 시절 함께 사업을 했던 동업자의 딸이 이렇게 성공해서 자신 앞에 나타나다니. 그것도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며느리의 모습으로 말이에요. 저를 무시하신 건 괜찮습니다. 은주가 담담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 회사, 이 가족, 더 이상 체면으로는 지킬 수 없습니다. 은주는 투자 계약서를 테이블에 놓습니다. 저는 이 회사에 필요한 모든 자금을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건은 간단해요. 경영권의 일부를 저에게 주시고 제가 제시하는 경영 개선 방안을 따라주시면 됩니다. 강 회장이 계약서를 들여다봅니다. 투자 금액만 해도 수백억 원에 달하고 조건도 매우 합리적이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도와주겠다는 건가?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주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뭔가? 저는 복수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이 가족이 정말 가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온 거예요. 비록 지금까지는 오해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강 회장의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게 된 거예요. 가족을 지키려던 체면과 편견이 오히려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뻔했던 것입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강 회장의 회사는 은주의 투자와 뛰어난 경영 능력으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매출은 이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고 직원들의 사기도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습니다. 무엇보다 회사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생겨났죠. 은주가 도입한 새로운 경영 시스템과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들이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어요. 업계에서도 강 회장의 회사를 모범 사례로 언급할 정도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강 회장은 이제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오만하고 권위적인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진정한 가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은주에 대한 그의 마음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체면을 깎는 존재라고 여겼던 며느리가 이제는 가장 소중한 가족이 되었어요. 은주야, 오늘 회사 회의는 어땠니? 강 회장이 저녁 식탁에서 은주에게 정중하게 묻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관심과 존경이 가득 묻어나요. 예전의 차가운 시선은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는 딸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따뜻한 눈빛이 있을 뿐입니다. 네, 아버님. 새로운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다음 분기에는 더욱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은주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이전의 긴장감 대신 평온함과 자신감이 가득해요.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 어린 감탄을 표현합니다. 정말 대단해.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 회사는 진작 문을 닫았을 거야. 그뿐만 아니라 이 집안도 뿔뿔이 흩어졌을지 모르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르겠어. 희숙도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과거에 은주를 무시하고 차별했던 것에 대한 깊은 반성과 함께 이제는 진심으로 그녀를 존경하고 있어요. 은주야, 내가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내가 이런 대단한 사람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대했으니 정말 부끄럽고 죄송해. 괜찮습니다, 형님.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에요.
오히려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은주가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과거의 상처보다는 현재의 행복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어요. 시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은주를 무시하고 뒷말을 일삼았던 그들이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은주야,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으니 내가 없었다면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해. 셋째 딸이 눈물을 글썽이며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합니다. 준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은주야, 고마워. 내가 이 모든 것을 참아주고 우리를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나는 정말 복받은 남자야.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가족이니까요. 은주가 남편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짓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강 회장이 은주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은주야, 아버지가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거절하지 말고 들어줄 수 있겠니? 네, 아버님.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강 회장이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진심을 담아 말합니다. 내가 우리 집안의 구원자였다. 우리 가족을 위기에서 구해주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해줬어. 이제는 며느리가 아니라 내 친딸이라 불러도 되겠느냐? 은주의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그토록 바랐던 인정과 사랑을 드디어 받게 된 순간이에요.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꿈꿔왔던 그 따뜻한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네, 아버님. 저도 정말 아버님의 딸이 되고 싶어요. 강 회장이 은주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며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르겠어.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으니 말이야. 내 아버지 정우철 사장님께도 면목이 없고 천국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겠지. 아버님, 저희 아버지는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아버님과 다시 인연을 맺게 되어서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따뜻한 가족이 된 것을 보시면서 미소 짓고 계실 거예요. 은주가 눈물을 닦으며 따뜻하게 말합니다. 온 가족이 모여 앉은 거실의 분위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과거의 긴장감과 차가운 시선들은 사라지고 따뜻한 가족애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한 가족이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가 집 안가득히 퍼져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아.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니. 큰아들이 감개무량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그러게 말이야. 이제야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 들어. 예전에는 왜 그렇게 마음이 불편했는지. 희숙도 진심 어린 마음으로 맞장구를 칩니다. 강 회장이 회사 이야기를 꺼냅니다. 은주야, 앞으로 회사 경영은 어떻게 할 생각이니? 내 뜻대로 해도 좋으니까 편하게 말해봐. 계속해서 성장시켜 나가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처럼 어려움에 처한 다른 회사들도 도와주고 싶고요.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분들께도 나누어 주고 싶어요. 은주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 이런 훌륭한 딸을 두게 되어서 내 마음씨가 얼마나 고운지 이제야 알겠어. 강 회장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감동이 가득해요. 며칠 후 회사에서는 은주의 공식적인 경영 참여를 축하하는 성대한 파티가 열렸습니다. 임직원들은 모두 은주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회사를 이렇게 빨리 회생시키다니.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전무가 감탄하며 말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주가 정중하게 인사하며 직원들과의 화합을 다집니다. 동업계에서도 은주에 대한 평가가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어요. 강 회장이 정말 복이 많으시네요. 이런 훌륭한 며느리를 두시다니. 그러게 말입니다. 처음에는 좀 의외였는데 알고 보니 정말 대단한 분이시더라고요. 경영 능력도 뛰어나시고 인품도 훌륭하시고. 은주가 강 회장과 함께 회사 이사회 상석에서 당당히 웃으며 임직원들과 미래 계획을 논의하는 모습이 펼쳐집니다. 과거의 체면과 허영은 완전히 사라지고 진정한 가족애와 신뢰가 그 자리를 메우고 있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평화롭고 행복한 일상 속에서 은주는 진정한 행복과 보람을 찾았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새로운 사연으로 찾아올게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